진여석녀, 진여석선이 정이면 여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석자가 날다람쥐 석자입니다. 석서하고 그 쥐서자인데요. 여기에 관해서는 조금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나아가는데, 날다람쥐니, 이렇게 보세요. 날다람쥐니, 바르면이라기보다는 이제 고집하더라도, 그죠? 오직 그 한 것만이 바르다라고 고집하더라도, 원래 이 정이면이라고 할 때 이제 바르다라는 뜻도 있고, 자기가 하는 거 그 자체를, 그죠? 요것만이 바르다라고 고집하면 위태로우리라 라고 했고, 이건 지금 음자리에 지금 양이 왔습니다. 밝게 나아간다라고 했고, 구사 역시 대신이면서 밝은 궤에 지금 스스로가 있고, 그래서 자신만이 밝다, 아마 이런 뜻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정자나 주자 다 뭐라고 했느냐면 그야말로 시 위풍에 나오는 석서 개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굉장히 그 큰 차이가 큰 쥐라고 했고, 쥐는 기본적으로 농작물을 훔쳐먹는 거죠. 농작물을 훔쳐먹기 때문에 도둑 개념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나라의 큰 도둑, 다시 말해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들의 세금을 몰래 뒤로 착복하는 이런 그 나라의 도둑질, 높은 관직에 올라가 있는 부정부패한 공무원들을 지금 표현하는 말인데요. 그렇게 보기에는 여기 지금 내용이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사는 진여석선이 정이면 위태로우리라 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공자가 이에 대해서만요, 위부당야 일세라 그랬습니다. 위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흉하다,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허물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석서라고, 그냥 큰 쥐라고 표현해야 될지, 일단 저기를 한번 봅시다. 그 정자의 전하고 주자까지를 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이 거사하니, 구로서, 지금 뭐냐면, 다시 말해 양으로서 음자리에 거차하니 비기 위하여, 그 자리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공자의 대상전을 가지고선 표현한 내용이고, 그러면서 비기위 거지하니, 그 자리가 아닌데도, 그 자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인물이 그러한 관직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이런 뜻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아니 되는데, 그래서 그 자리가 아닌데도 이러한 사람이 그 자리에 거처하니 바로 뭐라고 한다? 탐거기 위자야라. 그 자리에서, 그죠? 탐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자이라. 그래서 탐처 고의하니, 높은 그 탐욕스러움으로써, 그죠? 그죠? 이 욕심으로써 고의 자리에 거처하니 비기 소환이 우여상 동덕하여, 이미 편안한 바가 아닌데도 또한 임금과 더불어서 덕을 같이 하여서, 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지금 밝은 자리에 밝은 덕, 자소명덕 그랬으니까 그 불교니까 명덕입니다. 그러면서 덕을 같이 하여서 술리어 상은, 그 다음에 위에 그저 수운하게 붙어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호의 임금에게 순종하면서 녹을 받아 먹고 있는 것은 삼음이라야, 그저 이어 상은 삼음, 술리어 상은, 그래서 위에 동덕인데, 위에 그저 술리어 붙어 있는 것은 삼음이라야, 밑 아래에 있는 세 개의 음이라야 개제 이하하니, 다 말씀 봐. 잠깐. 그 편안한 곳이 아닌데도 또한 그 유고의 임금과 더불어서 덕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덕을 같이 해서 위에서, 그죠? 윗자리에 대해서 순이 붙어 있는 것은 삼음만이, 그죠? 삼음만이, 삼음이라야 가능한데, 근데 지금 그 삼음이 개체 이하하여, 기하여, 전부 다 내 아랫자리에, 나보다 아래에 있으니 세필상진이라, 나의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세력은 틀림없이 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 마음이 의기지하여, 그죠? 두렵기도 하고 꺼림이 있느니라. 그죠? 두렵기도 하면서
꺼림직함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탐이 외인 자는 근데 뭔가 탐욕스러우면서 그죠? 욕심내면서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아래에 있는 삼음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전부 다 유고의 임금을 따라요. 그런데 항상 거쳐가는 것은 누굴 거쳐가요? 나 구사를 거쳐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알잖아요. 실은 나보다도 저 임금을 따르는 것인데 그래서 이 자리는 탐나고 권력과 이 녹이 참 탐나서 자리에 있는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것을 바로 뭐냐? 욕심이 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그게 바로 쥐라 이렇게 표현은. 그래서 이제 석서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했는데 쥐구멍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가운데 어두운 음의 속이니까 감귀 속에 있는 게 지금 이거죠. 감귀 속에 있으면서 이 쥐의 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운, 진여, 석서라 나아가는 것이 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석서라. 탐어 비거의 존 외기 심하니 그래서 그 거처할 곳이 아닌 데에서 탐욕스러우면서 두려워하고 꺼리는 마음이 있으니 정고수차면 그런데도 이것을 그저 바르다고 이것을 지킨다면 그 위태로움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정여자 바르면서도 그저 바르게 하면 이가 아니라 이제 그래서 고집하면 그죠? 그걸 그 고집하기만 한다면은 개유 개지 도야라 다 고치는 도가 정려라고 하는 거 위태로움이요. 바르게 하면 고집하면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그죠? 고치게 하는 도가 있음이라. 그럼 고칠 수가 있다 이 소리가 되는데 열어서 그걸 열어 보여서 지금 정자 같은 경우는 조금 미심쩍게 지금 이 석서에 대해서도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놨고 그 다음에 주자 같은 경우는 부중부정하여 이 전리 고야여 탐이 외인하니 개 위도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중부정하면서 고위직을 훔쳐서 그죠? 높은 자리를 훔쳐서 그 다음에 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니 대개가 위태로운 도이라 해서 아예 훔친다라는 절로 표현했고 지금 정자 같은 경우는 정여자라고 하는 것은 개유개지도야라. 그래서 열어서 보이면은 충분히 고칠 수가 있는 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여유를 두었습니다. 그 얘기는 실은 뭐냐면 주역 정의에 이 때문에 아까 석서라는 것을 그냥 날날 그냥 쥐 개념이 아니라 그대로 이제 다람쥐 개념으로 이제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거고 일단 읽어보고 다시 주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므로 위석서지 상이라라고 했고 점치는 자 이와 같으면 수정이나 비록 모름지기 바르기는 하지만은 또한 위태로우니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둘 다가 정자나 주자나 석서 그러면 대뜸 뭐라고 했냐? 시에 있는 바로 아까 석서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본인들이 조금 미심쩍은 듯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정의를 그냥 갖다 받아들여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일단 그 앞주부터 먼저 봅시다. 거기 보면 후제풍시왈 석은 시의 작, 그죠? 시작 석이라 하니 아까 시 위풍에 나오는 겁니다. 큰 쥐야 쥐야 우리 곡식을 먹지 마라 라고 하는데 자, 석서라고 하는 자, 위풍에서 나오는 그 시인데요. 거기에서는 작석이라니 아마도 이것은 그죠? 전주하여 그죠? 전주다 그러면은 지금 원래 이렇게 쓴 것인데 그 글자를 조금 돌려서 뭐라고 하냐 이 석으로 쓴 듯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석자로 그래서 전주하여 종서 그래서 그 서를 따릅니다. 곽경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형체가 지금 석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큰 것이 마치 뭐와 같은 형체가 큰데 여서 그죠 쥐처럼 그죠 쥐처럼 쥐와 같아서 호재 전중 식속 두하니 저 바가운데에서 곡식하고 콩들을 먹으니 그죠 먹기를 좋아하니 그러니까
지금 곽경순이 운 형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석을 가리키는 겁니다. 석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좀 큰데, 그런데 이어서 마치 쥐처럼 좋아한다. 무엇을? 저 밭 가운데에서 곡식이나 콩 등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대개가 그래서 전설아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들판에 있는 들쥐라, 우리말로 그죠? 들쥐라라고 했고, 그 중개장시에는 역시 어떤 시에서 이 석서인즉 뭐라고 그랬어요? 탐하니, 그죠? 이 석서로서 바로 탐욕스러운 것을 풍자했으니 이것이 차지석서상이라. 이것이 석서의 상이고 기탐어 진야라. 나아감에 그 탐욕스럽다라고 한 것은 이제 쥐라고 표현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운봉호시왈 뭐라고 했냐면 석서는 탐이 외인이니, 그죠? 참 욕심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니 구사의 효가 원래 구사의 효인 강위는 바로 유의 상이라. 그죠? 강위자리인데 원래 거기가 유의 음의 상이라. 그래서 해이 거 양자니, 그죠? 그 풀면은 음으로써 지금 원래 양에 거처하는 상인데, 상이니 뭐예요? 호? 음으로써 양에 거처하는 것은 뭐예요? 여우예요? 여우 호자? 맞아요? 음으로써 양에 내수핵괴, 참. 내수핵괴를 보면은 핵괴에 내수핵괴가 뭐가 있었죠? 잠깐만. 40번째. 보차성, 여우호자. 여우호가 나오죠. 구이효에 보면은 음자리에 지금 양이 온데, 그래서 뭐라면 전액 3호 그랬습니다. 사냥하는데 그 여우 3마리를 한꺼번에 잡는다라고 했던 그 내용. 그래서 내수 핵괴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음으로써, 그죠? 음으로써 음자리에 거양, 거처하는 양의 상을 음으로써 음자리에, 그죠? 음자리에 거처하는 양, 이런 건데, 양의 상이니 그때 호가 되고, 진괴는 양으로서 음에 거처하고, 내수핵괴는 그죠? 구이니까, 그죠? 내수핵괴는 구이니까 음으로써, 아니죠? 양이 음자리에 거처한다 이렇게 되는데, 또 그 해석이, 그러니까 이 양으로서 거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은 호가 되고, 그 다음에 진괴 같은 경우는 양으로서 음에 거처하고, 똑같은데, 그죠? 핵괴 같은 경우도, 이것도 잘못됐다 보시면 되네요. 핵괴 같은 경우는 뭐냐, 양으로서 거음, 그죠? 이 양, 음자, 음자 상이 호가 되고, 진괴는 역시 양으로서 음에 거처하는 상이 서가 되니, 국가의 역에서는, 그죠? 옛날에 여러 학파들에서는 감괴는 위, 호가 되니, 그죠? 감괴가 호가 되는데, 그래서 핵괴는 초효로부터 오효에까지 그 혹괴가 중감이라, 그죠? 뇌수. 여기 이제 혹괴가 그죠? 중감이라라고 거듭하면 여기 초효로부터 5번째까지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핵괴가 돼서 핵괴는 감까지 중감이니 상하 삼음이라 고로 칭 삼호라 이렇게 했고, 그래서 세 개의 음이니까 그래서 삼호라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간괴는 또 뭐냐면 쥐가 되고, 그죠? 땅속을 또 왔다 갔다 내 음속으로 해서 쥐가 되는 것이 되고, 진괴의 호체가 바로 간괴가 있죠? 저 속에 보면 호체에 간괴가 있고, 간상의 일량이라 그러므로 칭 석서라라고 했고, 바로 석서라 했고, 호의 성질은, 그죠? 여우의 성질은 의심이 많고, 그죠? 의심하는 것이니, 핵괴는 단거기 서의요. 그래서 핵괴는 내수핵괴 전획 3호라 그랬으니까, 사냥을 해서 새 여우를 잡았다 그랬으니까 바로 그 의심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쥐의 성질은 탐이니, 쥐의 성질은 탐욕스러운 것이니, 진꾀가 마땅히 거기 그 탐내는 것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취한 상이라. 그래서 강유유당이라. 그래서 각각이 다 마땅한 바가 있으니 하물며 진인내 주임해야. 그죠? 진은 낮이라라고 그랬죠. 낮인데 더군다나 쥐가 돌아다니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낮이매야 그랬고. 그래서 서역주 복이니 쥐는 또한 낮에는 뭐예요? 숨어 있는 것이니 비능이 그 주진자라. 그래서 능이 낮에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구사가 부중부정하여 이위절고이라 하니. 그래서 부중부정하여서 이거 주자 얘기죠. 그래서 고위직을 훔쳤다라고 했고, 또 그리고 왜 대명지 군이 불감진이라. 또한 대명의 임금을 두려워하면서 감히 나아가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상이 있느니라 했고, 점치는 자. 그래서 정여면. 그죠? 바르게 해서 고집하면은 위태로우니. 그죠? 모름지기 바르고 또한 위태로운데, 바른데도 또한 위태로운데 하물며 부중정함에야 얼마나 위태롭겠는가라고 표현했는데, 공자의 말씀으로 보면 그렇게 강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뭐라고 했냐면 상활 석서 정년은 위부당예라라고 했고,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그냥 단순히 시에서 얘기하는 저 석서라고 보기에는 좀 깨름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다 읽을까요? 주자의 전까지 현자가 이 정덕으로 의제 고이니 정덕으로서 마땅히 고위직에 있어야 하는데 부정이 처 고위 즉 바르지 못하면서 고위직에 있다면은 위피거요. 그거는 거쳐야 될 바가 잘못 거쳐한 바가 되고, 더군다나 탐이 구실즉 외인이니 탐욕스러우면서 그 잃을 것을 또 두려워한다면 또한 역시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니 고쳐 기지면 진실로 그 자리를 그저 고집한다면 위태로움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주역 정의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까 나눠준 요 자리를 한번 보세요. 주역 정의 여기는 그렇죠. 그 한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당나라 때까지 쓴 것이 되고, 한나라 때가 아니라 후한 때, 지금 구사는 진여 석선이 정이면 여하리라라고 했고, 주라고 한 것이 우리 나오는 왕보사 왕필이라 그랬죠. 굉장히 그 천재라고 그랬지만 20대 초반에 그 죽은 학자인데요. 자, 왕필이 뭐라고 했냐면은 입이 귀인이, 그죠? 그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를 밟았으니, 이렇게 다시 말해서 양으로서 음자리에 있으니, 그런데 밟고서 상승어 오하니 위로는 유고의 임금을 받들고 하거 삼음하니, 그죠? 아래로는 세 음에 거처했으니, 세 음에, 그죠? 아래로 세 음이 거처하고 있으니 밟을 이자죠. 입이 기위라. 그래서 그 자리가 아닌 곳을 밟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또 내수 회계처럼 바로 뭐냐? 부차승이라 이렇게죠. 그래서 짊어지고 또한 밟았느니라.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임금을 받들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세 음들을 내가 타고 있느니라. 그죠? 그래서 무업가안이라. 그죠? 내가 해야 할 바가 업에 대해서 가히 편안함이, 내가 지금 업이라고 하는 해야 되는 일이죠. 대신으로서 해야 되는 일에 가히 그 편안함이 없고, 뜻은 무소거라. 그래서 내가 내 뜻을 어디다 두어야 될지 거처할 바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사위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로써 나아가는 바가 되니, 나아갔다라는 건 저 윗자리에 이미 나아가 있으니 정지위하라. 이것이 바로 발음의 위태로움이라.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르게 해야 될 자리가 위태롭다, 이런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진여석서는, 그래서 나아가는데 쥐처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석서와 같다는 것은 무소수해라. 지킬 바가 없는 것이라. 쥐는 낮에는 숨는 것이니까 내가 지킬 것이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 이렇게, 이게 이제 왕필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자의 해석을 이렇게 두었죠. 상활, 석서 이거 쭉 했고,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 때 육덕명이 지금 쓴 표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석이라고 하는 것은 석자로 읽어야 된다 그랬죠. 자하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역에 그 다음에 자하 공자의 제자로 보는 설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후대의 학자라고 보는데 대체로 공자의 그 제자인 자하로 보는 겁니다. 자하가 주역에 대해서 공자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다룬 자하 전에는 이 석자를 뭐라고 쓰면 이 클석자로 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석이라고 하는 것, 석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가 되고 기서예라 이렇게 돼 있죠. 기서라 그러면은 참 재주 있는 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석서라 표현하고 재주 있는 쥐라 하자고 했고 본초에서는 바로 누고라라고 하는 건 뭐죠? 이거 땅강아지를 누고라라고 했고 일각 뭐라고 하냐 석서라 누고를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또 일명 석서라고도 한다. 라고 누고라고도 하고 석서라고 하는데 땅강아지는 좀 맞지는 않는데 이거 조금 이따 나올 거니까 일단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소예 그죠? 이 공영달이 쓴 그 소예 보면은 뭐라면 정의의 왈 그죠? 앞서서 그 한나라 때 썼던 그 정의에 보면 진여 석서자는 바로 뭐냐면은 여기 나오죠. 석서는 유오능이 그죠? 석서 유오능이 그 다음에 불성기지 충야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석서는 5가지 능함이 있는데, 그죠? 5가지 능함이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라도 그 제주 기자죠. 제주를 다 이루지는 못한, 제주를 이루지는 못하는 곤충이라, 짐승이라 이렇게죠. 충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구사, 제주를. 그러니까 능함은 있는데 그 제주를 다 완성해서 공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구사는 이비기위하니 그죠? 구사가 그 자리가 아닌 데를 밟고서 상승어 오하고 위로는 오를 받들고 아래로는 하거 삼음 세 음이 거처하니 상불허 기승하고 또 그런데 이 임금은 위에서는 그 받드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고 아래에서는 불허 기거라 아래에서도 역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거처하는 것을 허여하지 않니 이로써 사위진이라 그래서 이로써 그런데 나아갔는데 무업가아니라 내가 일하는데 가히 편안한 것이 없느니라 거가수니 무거가수라 그리고 또 내가 거처하더라도 그저 지킬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와 같더라 그래서 그저 석서와 같으니 무소성공예라 공을 이루는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쥐와 같다. 그러니까 석서인데 이거 지금 봐 요 대목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위진이라 그래서 이로써 나아가더라도 그저 나아감에 정지위하라 그 발음의 위태로움이라 그래서 그 바르게 하더라도 그죠 이렇게 해서 누가 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공도 이루기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더라도 그죠 그것이 내가 나아가는 것이 분명히 바르기는 하겠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위태롭더라 그러므로 왈 진여 석서 정여해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보자면은 정의왈 진여 석서는 바로 무소수예라 지킬 바가 없는 자이라 라고 했고 채옹이라고 하는 학자가 한나라 때 학자입니다. 채옹이라고 하는 학자의 그 권학편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석서라고 하는 것은 채옹이 쓴 권학편에 보면 석서는 오능이니 5가지 능함이 있으니 불성일지라 한 가지 재주도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고 그의 그 다음에 이게 왕 아무개 학자가 그저 단 그 주석에 이 채옹이 쓴 권학편에 왕 아무개 학자가 단 주석에 뭐라고 했냐 능비불능 과옥이요. 그러니까 석서라에 대해서 5가지 능함이 있는데 능이 날기는 하는데 날 수는 있는데 불능 과옥 지붕 하나도 넘지 못하고 이거죠. 날 줄은 아는데 지붕 하나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두 번째는 뭐냐 능연인데 그죠 능연이다 그러면은 가쪽으로 능이 따라서 잘 가요. 가쪽으로 능이 따라서 잘 가는데 불능 국목하고 저 나무 끝 하나 끝까지 다 가지 못하고
이게 나무 따라서 이렇게 다 올라가는 거죠. 그 가선연자 그래서 쭉 올라간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능유한데 그죠? 능유 다시 말해서 능이 헤엄도 쳐요. 헤엄도 치는데 불능 도곡하고 저 뭐냐 그 연못 하나를 넘지 못하고 불능 탁 해야 되나? 연못 하나를 넘을 또 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능혈 구멍도 잘 뚫어요. 그죠? 쥐구멍 막 하여튼 구멍도 나름대로 뚫는데 불능 엄신하고 자기 몸 하나 능이 가릴 만큼 뚫을 줄도 모르고 능주한데 또한 뭐냐 능이 달릴 수도 있는데 불능 뭐예요? 선인이라 달릴 수는 있는데 우리하고 달리기 하자 그러면 사람보다도 사람한테 안 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보다 사람을 앞서지도 못하니 그래서 못한다 해서 5가지가 능한데 어느 것 하나 이루는 재주는 없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본초경에서는 그래서 뭐냐 이걸 누고라라고 했고 땅강아지라라고 했고 또 일명 석서라라고 했으니 바로 이것을 이름이라 아까 땅강아지 개념으로도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그 정현이 시에 인용하여서 시에 그 석서라는 시에 인용을 해서 석서라고 하는 것은 그죠? 석서라고 하는 것은 석서인데 석서가 석서니 무탐녀 아니야 참 석서에 석서야 시 이름입니다. 그 석서편에 석서야 큰쥐야 무탐 아서라 이렇게 표현 첫 번째 줄이 이거죠. 석서야 큰쥐야 내 기장을 먹지 말아라. 무식 아서라. 그 다음에 석서야 내 뭐를 먹지 마라. 계속 그렇게 나오는 시입니다. 집에 찾아가서 보시고 라고 했으니 위대서야라. 그때는 대서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육기라는 학자는 이걸로써 뭐라고 했냐면은 그 작서라 그랬습니다. 작서가 된다. 이건 그 땅강아지가 아니라 작서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을 살펴보건대 위 무기자 당지라. 그러니까 어쨌든 석서라고 하는 이 구사에서 석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재주가 하나도 없는 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뭐는 조금씩 할 줄 아는데 재주는 없는 자라라고 했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온 것을 종합 해석한 것이 또 설문해자죠. 설문해자는 지금 언제 나오냐면 후한 때 나온 책입니다. 후한 때 나온 책이 되고 그러니까 저 왕필의 저 해석과 아까 채용까지를 아마 다 아우를 겁니다. 그래서 허신이 이런저런 걸 받아들여서 뭐라 하냐면은 석서라고 하는 거, 이게 석에 대한 해석이에요. 아니, 요 석에 대한 해석입니다. 석에 대한 해석이 바로 오기서예라 그랬습니다. 5가지 재주가 있는 쥐라라고 표현했고, 아빠 지금 나왔던 그 내용 그대로 인용했죠. 능비 불능 과옥이요, 능연 불능 국목이요, 능유 불능 그죠 도곡이랑 이 도자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저기 헤엄칠 도자로 쓴다 하더라도 이 도로 읽으시면 돼요. 원래 글자가 그죠 물숫자가 빠진 도곡이랑 그래서 능이 하나 그 계곡 하나도 넘지 못하고 능열 불능 엄신이라 그죠 음신이라 그죠 능이 구멍을 그죠 하고 또 그다음에 능주 불능 선인이라 한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단옥제라고 하는 청나라 때 사람이 거기다 주석을 달아가지고 뭐라고 했냐 석이랑 지금 설문회자에서 석이 오기서야라 하면서 지금 5가지 들었죠. 5가지 들으면 첫 번째 비능 불능 과옥이요. 그 다음에 능영 불능 국목이요. 능유 불능 도곡이라 하니 그죠. 이 3구절은 하나의 운이고 그죠. 이제 운까지도 따져봤습니다. 다시 뭐 5원 7원시 아니 뭐냐 6원시 형태죠. 그러니까 옥, 목, 곡 해서 이거 이론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구절 능혈 불능 엄신이요 능주 불능 선인이라 하니 이 구절에 일운이라 그죠 여기는 뭐냐 인신 여기 운이죠 그래서 차지위 옥이라 이것이 바로 5가지 재주니 이 5가지는 이 5이라고 하는 것은 의시 바로 시의 석서의 정의 그죠 석서의 정현이 그 해석을 해놓은 그죠 그 보충 설명에 의거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정현의 설에 해석해서 허신이 이렇게 정리했다 이 소리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저 뭐죠? 쥐 서자죠. 수성 이른바 그 짐승인 그죠? 짐승인 쥐를 해석했고 속류석서라. 그 뭐냐면 석서에 속하는 종류라. 그죠? 석서에 속한다 그랬는데요. 원래 쥐과는 뭐라고 했죠? 앞발이 4개, 뒷발이 5개라 그랬죠. 손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손담도 저기 제가 당나라 땐가 한나라 땐가 참 뭐 또 따져봤는데 손염이죠. 손염이 오기의 서예니 오기의 서예라 하니 사인인 번광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인인 번광이 쓴 책이 이하에 주석을 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역에 지금 진께 구사유에 진여석서라 했는데 바로 요거에 국가의 역에서는 옛날에 그죠? 이 옛날에 여러 그 학파들의 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 오기석 그죠? 5가지 재주가 있는 쥐로서 해석하였고 그 다음에 순경이 그죠? 순경은 순자죠? 순자는 바로 오서의 오기절이라 궁이라 그랬습니다. 오서라 그러면은 이건 오동나무인가요? 하여튼 오서라고 했고 그 오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기 5가지의 재주가 있는데도 궁한 것이라 그래서 오동나무 오자를 써서 오서라고도 표현했고 시의 위풍에 보면은 석서여 무식 아서라 하니 그죠? 쥐여 큰 쥐야 나의 기장을 먹지 말라라고 했으니 정현의 그 전에 그죠? 정현이 거기다 주석을 달고서 뭐라고 했느냐? 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야니 대야라라고만 표현했고 뭐라고 하냐? 불은 오기라. 아까 저기 어디 있었는데 그냥 5가지 재주라고 하는 5가지 재주는 얘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입니다. 단옥제가 이걸 조금 표현했습니다. 시에 있는 석서라고 하는 것은 비석서라. 바로 이거죠. 석서가 여기서 나온 석서가 아니니라. 최표라고 하는 사람의 고금주에서는 뭐냐면 누고라라고 했고 땅강아지라라고 했고 일명 뭐라고 했다? 석서라라고 했으니 유오능이 불성기술이라 5가지 능함은 있지만은 그 어떤 한 재주라도 능히 다 이루지를 못했은 것이니 아마 이 말을 잘못 쓴 것 같더라 했죠. 근데 누고라고 하는 말은 또 뭐라고 하냐? 불방명 석서라. 근데 누고는 가지고는 또 어떻게 석서라는 그 이름을 방해하진 않는다. 아마 비슷한 점이 있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부득은 다만 오기라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지금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저 이하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단옥제주 이렇게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거의 설문해자의 주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이하나 당운이나 비하나 본초 이거는 전부 다 강의자전에 나온 것들 인용한 겁니다. 이하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그 석수편에 석서라고 하는 것은 이게 훨씬 더 오래된 문헌이죠. 형체는 큰데 큰 것이 바로 쥐와 같고 그죠? 쥐처럼 생겼고 이거 쥐처럼 생겼고 머리는 뭐처럼 생겼고 토끼처럼 생겼고 꼬리에는 털이 있고 그 다음에 청황색이라 그랬습니다. 조금 이제 그죠 푸른색 검푸른색 이렇게 도는 거죠. 그 다음에 밭에 있는 그 곡식이나 콩들을 먹기를 좋아하고 저 관서지방에서는 포설아라고 부른다 그랬고 당운에서는 그냥 석은 바로 설아 했고 비하에서 석서라고 하는 것은 역시 토끼 머리에 그죠? 모양은 쥐와 같은데 그보다는 좀 크고 그 다음에 사람처럼 서고 그러니까 이건 저기죠. 다람쥐죠. 그러니까 사람처럼 서고 교전 양족이 무라 또 앞발로서 어떻게 돼? 앞발 막 춤추잖아요. 그죠? 이 다람쥐죠. 이거니 그러면서도 또 뭐냐 농작물을 해치는 것이라 그래서 일명 뭐라고 한다? 참새들이 농작물 먹으니까 그래서 작서라 한다 이 표현한 거죠.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진꾀의 지금 구사에 있는 내용은 바로 작서 그죠? 이 작사와 같은 내용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처럼 그냥 여기 아예 시처럼 이거 석서가 되면 이건 정말로 도둑놈인데 여기 지금 그런 도둑놈까지는 아니에요. 그런 도둑놈 같으면 이 대명한 세상에 적은 줄을 저 자리에다가 읽지는 않죠. 두지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루두루 재주는 있어. 재주는 있는데 어느 딱 부러지가 하나를 잘하는 게 없는 요런 사람. 그죠?
안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상황에서 붙어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진작에 아니 지금 대명한 세상에 대명한 군주가 됐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좀 조금 할 줄 아니까 자리는 놓치기는 싫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그러나 결국은 다 가잖아요. 그죠? 처음 자리도 여기서 꺾이는 듯 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바르게 있으면 나중에 자리를 얻을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도 나아가는데 근심은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만나서 자리를 얻을 것이고 이 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두루 재주는 있지만은 딱 부러지게 없는 바로 다람쥐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본초에서도 보면은 하나 일명 석사라 큰 쥐라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누고라라고 했고 이러면 석사인데 차라리 비하의 설, 그죠? 비하의 설에 따라서 이거는 작서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서에 해당되고 다람쥐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요기 상황에서는 적합한 설일 듯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제가 항상 보면 제일 의문 나는 게 뭐냐면은 그 우리 능에 가면은 왕릉이나 조상 무덤만 망주석 있죠? 무덤 양쪽으로 망주석인데 한쪽에는 올라가는 다람쥐, 한쪽은 내려가는 다람쥐가 있어요. 난 도대체 다람쥐를 왜 했을까 한데 그래서 아마도 이 여기에 나오는 이런 석서 종류가 아닐까. 그죠? 두루 재주는 있는데, 그죠? 두루 재주는 이제 딱 부러지게 무슨 아주 특별한 큰 재주는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안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다람쥐가 딱 있는데 다람쥐 있는 자리에 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을 해서 이제 그 앞에서 뭐 휘장치고 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리기는 한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석서로 어쨌든 다람쥐를 왜 그렇게 해놨을까? 안 보셨나요? 왕릉에 가보시거나 아니면 웬만한 사대부의 능에 가보면은 사대부 능에 있을 겁니다. 그 망주석 있죠? 비석 말고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있는 건데요. 그 나중에 자손 아들을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뭐 세웠다고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반드시 다람쥐가 있어요. 다람쥐가 올라가는 다람쥐, 내려가는 다람쥐. 그래서 아마도 진께 그가 예전에는 요 석서라는 것을 이렇게 도둑놈 개념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두루두루 그저 5가지 재주가 있는 이런 의미로 아마 보지 않았을까. 여전히 제가 저한테는 그게 제일 숙제예요. 혹시라도 저보다 먼저 어디 무슨 뭐 문헌 발견하면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구호는 회망하란데 실득을 물리리니 왕의 길하여 무불리리라. 자 유고는 뉘우침이 없어졌는데 그런데 없어지는데 잃고 저 뭐 주자 같은 경우는 회망하니 이렇게도 하고 그죠. 잃고 얻음을 근심치 말지니 잃고 얻음을 근심치 말라 그러면 너무 초조해하지 말라. 기다리면 다 때가 되면은 바로 아까 그 유기와 같은 사람들 다 만나고 구상과 같은 사람들 만나고 왜 이거 그렇게 악독한 그 저게 대신이 아니니까 딱 맞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하니 그래서 감에 길라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서 내가 이러한 현신을 발탁해 오는 거죠. 그래서 감에 길하여서 유고를 불러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는데 길라해서 이롭지 아니함이 없느니라라고 했고 정자에 전해보면 육은 이유 거존위하니 유로서 존위에 거차니 본당 유회로되 본래는 마땅히 뉘우침이 있는데 왜 내가 능력이 안 될까라고 하면서 그리고 내가 너무 유약하지 아니할까 하면서 뉘우침이 있는데 이 대명이 하계 순부라 그 다음에 대명함으로써 아래가 다 순하게 따르니라 그러므로 그 뉘우침이 등망이라 없어짐이라 하기 동덕 순부면 아래가 이미 동덕을 갖추고서 그저 덕을 같이 하면서 순하게 따른다면 당추 성위임하여 마땅히 진실로 위임을 미루어서 그러니까 위임하여서 진중인지 제하여 그래서 중인의 재주를 다하여 통천하지 지하고 그래서 천하의 뜻을 통하게 하고 물부 자임기 명하여 흉기 실득이니 다시는 스스로가 그 밝음을 다시 스스로가 그 밝음을 자임하면서 그 실득을 근심하지 말지니 다시 말해서 이제 두루두루 중인들 그러니까 지금 대명한 세상에서는 중인들의 그 재주들을 다 드러나게 하나 발탁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윗자리에서 이런 훌륭한 대신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 각각들이 갖고 있는 재주들을 다 발휘하게 하는 것이 대명한 군주의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 사람들 누구를 막론하고 그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천거하도록 하는 것이 옛날에 이른바 한나라 때 효렴제도 같은 경우도 바로 그거죠. 왜냐하면 세습하는 이 집안에서만 뽑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후대 다시 한나라 때 우리가 과거 시험을 보는 것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두루두루 천하의 인재들을 뽑는 것도 다 그런 데서 오는 것이더라라는 것. 그래서 천하의 뜻을 통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 밝음을 자임하면서 아 내가 실득을 근심치 아니하니 이와 같이 하여서 가면 길을 하고 이롭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유고는 대명의 군주로 불안기 불능 명조하고 그 능이 박지 못함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하느냐 기용 명지 과지어 성찰하여 실위임지 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밝은 것을 그 밝음을 씀에 그죠? 그 밝음을 씀이 지나쳐서 너무 밝히면 어떻게 돼요? 시시콜콜하게 다 보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단점도 많은데 항상 뭐냐면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발탁하라 그랬으면 논어에서도 공자가 하신 말씀인데 상대방의 장점을 발탁해서 쓰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머지는 잘못된 점은 단점은 군주가 그걸 다 헤아려 가지고 이게 드러나지 않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개씨인가 그랬던가요? 개씨가 공자의 제자들한테 저 사람을 정치시키면 어떤가 자로 자궁 등등등등 두루두루 따져요. 그랬더니 하면서 그랬더니 자꾸 단점이니까 안 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윗사람은 바로 뭐냐 그 사람의 장점만을 골라서 쓰면 된다. 단점은 네가 다 보완해야 될 것이 되고 그리고 그 단점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밝음을 쓰는 지나침이 어디까지냐 지어찰찰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세세한 데까지 살피는데 이르러서 결국은 실위임지도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는 그죠? 위임하는 도를 잃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하면은 아유 저 사람도 못 믿고 저 사람도 못 믿고 저 사람도 못 믿고 오직 누구와만 오로지 나를 전하라고 하는 사람만 그죠? 이런 사람만 쓰더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결국은 실책이죠. 그래서 이러한 실책이 있을까를 그죠? 위임의 도를 잃을까를 근심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불안 그 불능 내가 능히 밝게 비추지 못할까를 걱정하지 말고 그죠?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지나치게 너무 밝혀가지고 세세한 데까지 살펴서 오히려 적절하게 저 사람 정도면 되겠다라고 위임을 해줘야 되는데 저자는 내 성질하고 반해서 죽어도 뭐 안 해주는 사람 그죠? 이러지 마라 이 소리. 그러면은 그게 잘못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개의 실등물률이라 그랬습니다. 잃고 얻는 것을 근심치 말아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부사의 편임하여 무릇 사사로운 뜻으로서 치우쳐서 임명하여서 불찰유패라 그죠? 살피지 못하면은 폐단이 있으니 유패니 진천하 공이면 그죠? 천하의 공변됨을 다 한다면 기당 부용 사찰이리요. 어찌 그죠? 그 사사롭게 살피는 것을 다시 쓰겠는가? 어찌 그죠? 어찌 얻어 다시 쓰겠는가? 근데 요즘에 정치권은 지극하게 사찰이 참 많죠. 사사롭게 나하고 뜻이 맞느냐 맞느냐. 그러니까 천하의 공변됨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찰한 데서 문제더라. 대명한 군주는 지극히 공변됨을 쓰기 때문에 혹여라도 너무 세세히 살필까봐 그걸 근심 걱정하여서 주공이 실득을 물률이라 이렇게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자 주자의 본의에 보면 이음 거양하니 음으로써 양에 거치하니 의유 회의로되 마땅히 뉘우침이 있는데 이 대명으로 재상이 하계 순종이라 대명으로서 윗자리에 있으면서 아래가 다 순종하니라 그러므로 점자 득지즉 기회망이라 그랬죠. 또 1절 거기 개 공모리지 심즉 그래서 그 공을 계산하고 이 속을 따지는 그러한 마음을 1절 다 버린다면 왕에 그렇게 해서 감에 길이 무유리해라 그죠? 무불리해라 이롭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역필유 기덕은 내응기 점이니라. 반드시 이러한 덕이 있어야 기덕이라야 이 점과 그죠? 여기 있는 점과 응할 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주석은 긴데요. 다 내용 들어간 내용이고
중가운데 뭐를 보느냐. 다 설명은 된 건데. 저기 가운데쯤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인가요? 여덟 번째 줄에 누구의 건안구시왈 한 내용 볼까요? 건안구시왈 오이 육어 존이 하여 위 이명지 준이 존이 위 이명지 준이 오가 유로서 존이 임금 자리에 거처하여서 이명한 아주 밝은 군주가 되니 그 다음에 단전에 이른 바 그 공자가 말씀하신 단전에 이른 바 유진이 상행자여라. 바로 이 사람이 유가 나아가서 위에서 행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또 제하 삼음은 개욕부 이 그죠? 아래에 있는 삼음은 다 붙고자 할 뿐이고 구사가 저지하니 그죠? 구사가 막으니 본 당요 그래서 본래는 마땅히 뉘우침이 있는데 회한데 이 동덕상 뭐예요? 동덕상부 같은 덕으로서 한 가지 덕으로서 서로가 미덥게 하면서 기세의 필합이라. 그래서 그 세력이 반드시 합하느니라. 그러므로 등망이라. 그래서 유기를 얻었기 때문에 뉘우침이 없어진다라고 했고 실득이라라고 하는 것, 잃고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 삼음이라. 그죠? 삼음을 주장으로 하여서 말함이니 그래서 사가 그런 삼음을 주장으로 하는데 그런데 다시 말해서 밑에 있는 저 음의 무리들 중윤이 되는 거죠. 무리들의 그 미더운 그 믿음인데 그런데 위사 사가 소 뭐예요? 소격자 뭐라고 해요? 무슨 자죠? 관실이라 관계 사가 빗장관자예요. 뭐예요? 사가 저거 이간질 맞아 사가 그죠? 이간질 하면서 그죠? 잃게 하는 바라 그죠? 간질이라 이렇게 했네요. 사회가 이간질 하면서 자 잃게 하는 바이나 종여 기 합등해라. 그러나 끝내는 자기와 더불어서 그죠? 자신과 더불어서 합함을 얻느니라. 그 다음에 물휼이라 근심치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해라. 꼭 그저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바로 언오라. 바로 누구냐면 오를 그냥 직접 가리켜서 말한 것인데 다만 당왕이 상진이니 그래서 마땅히 가고 또 그 다음에 위가 뭐냐면 상이 임금이 상진 유 바로 이 유기의 그 유에게 나아가야 하니 상진 진하고 위가 나아가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유는 바로 유기의 유는 뜻이 어디에 있고 재상 그죠? 재상행 바로 위로 가는 것이니 그래서 종필 종기하고 그래서 끝내는 반드시 그래서 나를 따르니 혹득 혹실은 그죠? 혹 얻거나 혹 잃거나 하는 것은 개당 치하고 그죠? 잃거나 하는 것은 다 마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불문즉 그래서 묻지 아니한다면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 잃을 것이냐 얻을 것이냐라는 것을 묻지 아니하면 자연히 길하고 무분리라. 오효의 유라고 하는 것은 의여진이라. 오효가 유하기에 나아감에 의심함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권면한 것이라. 그죠? 힘쓰도록 권면한 것이라라고 했고 전체를 분석한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걸 다 읽어야 되나? 그 다음에 중계장 씨가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대라고 하는 것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중윤이 회망자라 그죠? 무리들이 믿어서 그죠? 무리들이 다 믿어서 뉘우침이 없는 것은 그죠? 없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은
육삼이고, 그죠? 육삼이니, 육삼이 이것이고, 그 다음에 부대, 중륜이 회망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리들이 다 믿는 것을 기다려서, 무리들이 믿는 것을 대하고서 뉘우침이 없는 것은 육삼이 이것이니, 육삼이고, 그 다음에 부대 중륜 회망은, 그 다음에 무리들이 믿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여도 뉘우침이 없어지는 자는 누구다? 유고시이니, 유고가 이것일 뿐이니, 유고위 자소명덕지 주라. 유고가 바로 자소명덕의 바로 주인이 되는 것이라. 그죠? 군주가 되는 것이고, 천하의 신민은 막불순이 능지하니, 그죠? 천하의 신민들은 순종하면서 그저 다 걸리지 아니함이 없으니, 다 순종해서 따르지 아니함이 없으니 하회 불방이려. 무슨 뉘우침이, 그죠? 무슨 뉘우침이 없어지지 아니하려. 그러니까 무슨 뉘우침이 무슨 뉘우침이 있겠는가? 그죠? 무슨 뉘우침이겠는가? 불방이라. 그죠? 신민이 그죠? 무슨 뉘우침이 하이 불망이리요. 없어지지 아니하겠는가? 구능실등 물루어 심하니, 그죠? 진실로 능히 실득이 마음에 쌓이지 아니하니 물로 우휼이라, 그죠? 근심에, 그죠? 근심에 수고하지, 그죠? 피로하지 말지니라. 지차이 왕이면, 그래서 이를 가지고서 간다면, 지금 유고에 대해서, 아까 유고는 자소명덕의 군주이니 천하의 신민들이 다 따르고, 그죠? 순종하여서 따르는데, 그죠? 무슨 뉘우침이, 그죠? 무슨 뉘우침이 어찌 없어지지 아니함이 있겠는가,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능히 실득, 그죠? 잃고 얻음에 대해서 마음에 걸림이 없을 것이니, 그래서 우휼에, 그죠? 너무 근심치 말지니라. 그죠? 너무 수고롭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왕이면 간다면은, 길하여서, 이롭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길게 아니었군요.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했고,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되고, 이것도. 그 다음에 상활. 실등 물휼은 왕유경야리라. 그죠? 가서 경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나라에 결국은 온 천하가 다 대명한데 나아가기 때문에 나라의 큰 경사에 해당되고, 이 대명지 덕으로 득하지 부하니, 대명한 덕으로서 아래에 따름을 얻었으니, 추성위임즉 진실로 위임을 미룬다면 가히 성천하지 대공이니, 가히 천하에 큰 공을 이룰 것이니 시왕이 유복경이라. 이것이 가서 바로 복경이 있느니라. 복경이라라는 말 어디서 나왔나요? 지금 아까 유기에 대해서 수, 개, 복, 우, 기, 왕모라 이렇게 되죠. 거기에 복, 그 다음에 그죠? 아랫사람들은 다 복이요, 윗사람한테는 경이 된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항상 그 전체 괴에 관련해가지고 쓰지, 그냥 아무거나 툭툭 던져서 쓰는 거 아닙니다. 자, 상구는 진기각이니 유용 벌릅이면 여하나 길고 무구원이와 정앤인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뿔에 나아가니, 그죠? 뿔에 나아가니 유용 벌릅, 그죠? 오직 써서, 그죠? 읍을 친다면, 그죠? 이로써 읍을 친다면 위태롭기는 하지만 길고 허물이 없거니와, 그 다음에 오로지 그냥 치는 것만 고집한다면, 그걸 가지고서 바르게만 한다면은 오히려 인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각이라라는 말을 쓴 것은 뿔이기 때문에, 자, 맨 위인데다가 양이죠. 딱딱한 껍질, 아까 개라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맨 위가 되니까, 자, 각이라라는 말도 썼고, 그 다음에 맨 꼭대기, 그 다음에 딱딱하기 때문에 각 개념으로 썼습니다. 꼭 저 모난 놈이 있죠. 나라를 다스리는데 모나게 꼭 이탈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뿔에, 그래서
내 지금 바로 이웃이 되는 거죠. 이 왕궁의 주변으로 해서 도읍지의 주변으로 해서 그 주변의 대신들의 이른바 시급지에 해당될 겁니다. 그죠? 봉토를 받은 땅이 되겠죠. 그래서 봉토를 받은 땅을 가지고 계속 뭐냐면 이른바 뭐예요? 삐죽삐죽하게 그죠? 이 꼭 모난 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유용 벌읍 이렇게 표현했죠. 읍이다라고 하는 건 나라의 도읍지에 바로 군 대신들한테 봉토를 주는 것은 나라의 정전법상으로 이 왕 이른바 천자의 나라 같은 경우는 왕경 그 천리라 그랬죠. 천리가 되고 바로 요 바깥으로 전부 다 대신들의 요 저기 봉토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투에서 혹시 배반하는 그 자꾸 이 모난 짓들을 하면은 가서 벌룹 읍을 친다 이 소리입니다. 치는 것인데 치면은 위태롭기는 하지만 왜 이들이 그 세력을 발판으로 해서 혹시라도 대들거나 하면은 위태롭기는 하지만 결국은 다 이들이 그 따를 것이니 그래서 길을 하고 왜냐면은 대명한 군주가 가서 치기 때문에 그죠 괜찮고 허물이 없거니와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군사력을 써서 그죠 무력을 써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인색하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각이라고 하는 것은 강이 거상지 물이니 그죠 강하면서 바로 맨 위에 있는 물건이니 상구 이강 거기지 극이라 상구는 강으로서 괴의 가장 끄트머리의 거처아니라 그러므로 위상이라 각을 취하여서 상을 삼았느니라. 이양 거상하니 양으로서 맨 윗자리에 거처하니 강지 극야요 제 진지 상이니 진지 극예라. 그래서 나아감을 다한 것이라. 강극즉 유 강맹지 과하고 강극하면은 강맹의 지나침이 있고 진극 나아감을 다하면 유 조급지 실이니 또 그 다음에 더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조급한 실수가 있으니 이 강이 그거지는 강으로서 나아감을 다하는 것은 실중지 심예라. 중을 잃은 심함이라. 그래서 심함이니 무소용이 가요. 쓸 바 그죠 써서 그죠 쓰는 바가 가함이 없고 그죠 쓰는 바가 오름이 없고 유독용어 벌읍즉 오직 다만 바로 읍을 치는 것으로서 한다면 수려히 길차 무구예라. 그 다음에 모름지기 위태로우면서 길하고 또한 허물이 없을 것이라. 벌 사방자는 두루두루 사방을 친다는 것은 치외요. 바로 바깥을 다스리는 것이고 벌기 거읍자는 그 거처하는 읍을 친다는 것은 바로 친해. 바로 안을 다스리는 것. 나라 안을 다스리는 것이니 언벌읍은 위 내 자치하여 그죠 벌읍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죠 안을 그죠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이름이는 것이고 인자치는 다른 사람의 자치 스스로 다루는 것은 바로 강극즉 지나치게 되면 강이 지나치면은 수도 유고하고 그죠 그 지키는 도가 더욱 단단하고 진극즉 역시 나아감을 다하면은 결국 어디에 선으로 옮기는 것이 유속하니 더욱 빨라지니 여상구자 이지 자치즉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자가 그래서 이로써 그저 그 스스로가 다스리는 것으로서 간다면은 수상어 여의 길차 무구예라. 비록 위태로움에 좀 다치기는 하지만 길하고 또한 허물이 없을 것이라. 엄여는 그저 위험하고 위험스럽고 그저 엄하게 하고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은 비안화지 도이나 그저 편안하고 그 다음에 화합하는 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자치적 스스로 다스리는 데 이걸 쓴다면 당연히 공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정려 고집하면은 그죠 오로지 이러한 그 무력으로서 스스로 다스린다면은 인색하여서 이진 기의하니 그래서 그 의리를 다하니 강진이면 그런데 강으로 나아가는 것을 다한다면 수자치 유공이나 모름지기 스스로 다스림에 공이 있지만 연이나 비중하지 덕이라. 이것은 중화의 덕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정정지 도위 가린예라. 그래서 정정의 도가 오히려 가히 인색함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부실부정이 위정이라. 그래서 중정함을 부실부정이라.
부실 중정함을 잃는 것이 바로 정인이라. 그러니까 중정함을 잃으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계속 고집하면 안 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자, 어디에 나오는 것이냐면은 그 앞주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아래쪽에 보면은 이씨 개활, 이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말이 있죠. 이계라고 한 사람이 쓴 말에 뭐라고 하냐면은 진이지어 각이라고 하는 거, 그죠? 진하면서 밝으면서 나아가면서 저 뿔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은 더 이상 전무여지의라, 그죠? 더 이상 앞에는 뭐예요? 남은 땅이 없는 것이라. 그래서 자, 벌기읍 자치하라. 벌기읍은 자치하라. 그 읍을 친다는 것은 스스로가 다스리는 것이니, 자, 춘추시대 때, 그죠? 춘추시대 때 휴삼도는, 휴삼도 바로 뭐예요? 춘추시대 공자가 바로 서팽제상이 되셨을 때 바로 전공을 도와서 당시에 사만시가 거점을 틀고 있는 그 삼도를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삼도성 타도가 바로 이거죠. 무너뜨릴 휴자입니다. 삼도가 되는데요. 기책이 수궁이나 그 책략이 모름지기 좀 궁하기는 하지만은, 그죠? 궁하기는 하지만, 다시 말해서 중화의 도는 아니겠지만, 덕치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뭐예요? 무력으로 다스릴 건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류유어 불류호와 무너뜨리지 않는 것보다 더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도성의 하나는 그래서 수위길이라, 그래서 모름지기 위태롭기는 하지만 길하다라고 하니, 차 공지 자위 뭐예요? 성은 소위 선지행이라. 바로 이것이 공이 스스로가, 그죠? 스스로가 저 성성을 포위하는데 이르는 것은 이것이 바로 선하다, 선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요거하고 어디하고 같이 인가 하면 지난번 논어 시간에는, 논어 공부하신 분은 이게 쉬울 것이고, 논어 하게 다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지금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저기 앞주에 지금 그 뒤에 넘어서 일단 그렇게 했고, 지금 우리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봅시다. 성이 3개 있었죠. 우리가 계시하고 그 다음에 제일 세력이 큰 것이 계시가 되고, 그 다음에 숙시가 있고, 그 다음에 맹시가 있었죠. 맹시가 있는데 계시가 요 당시에 바로 공산분류인가요? 공산분류자, 실명자를 써나? 공산분류가 바로 비 땅을 점거했죠. 계시를 쫓아버리고 공산분류가 비 땅을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숙시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성성이고, 후성이고, 후성, 여기가 비성. 그 다음에 맹시가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전공이, 아까 공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 이때 당시가 전공이죠. 맹시가 그 저거점을 틀고 있는 것이 바로 성성입니다. 성성이고, 그래서 이때 공자가 당시에 그 주례를 예를 들면서 저 대부들은 백치의 성, 이른바 뭐 300길인가 되는 아주 큰 성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노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이른바 백치성, 그저 큰 성, 군주보다 더 큰 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른바 국가 질서가 바로 문란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하여서 군주의 이 위세를, 군주의 그 위를 바로 세우려면은 이거 다 타도해야 됩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하여서 삼도성 타도의 전략인데요. 공자가 직접 나섭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 권력자가 누구냐면 계시예요. 계시는 삼도성 타도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땅을 누가 여자한테 뺏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지금 공자고 이게 딱 잘 맞아요. 공자 간다니까 하십시오. 당신한테 내가 재상자리도 물려주겠으면서 재상자리 공자한테 넘겨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공자의 그 덕을 이용해서, 그죠? 덕을 활용해서 실은 요 세력들을 치고자 했던 거예요. 실은 여기 목적은 요 세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 찾고자 했던 거고, 공자의 생각은 뭐냐면은 정말로 이 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른바 이 무도한 자들이 이른바 천하를 그 이리저리 저기 뭐야 주물럭거리는 걸 공자는 막아야 됐거든. 그래서 전공의 위를 바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전공하고 이미 계시가 다 동의하니까 공자가 거침없이 계속 치는 거죠. 그래서 비성 장악을 합니다. 계시의 후성 장악을 해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정리하는 게 이게 맹씨입니다. 맹손씨가 이게 끝까지 저항을 하니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전공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서 여기를 넘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결국은 뭐라고 돼 있던가요? 불극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기지 못했다라고 했고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서는 그 틈을 엿보고서는 여기 이 사이에 누가 들어오느냐? 제나라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간첩질하는 그 내용인데요. 일단 그 주자 거 보면서 합시다. 그래서 주자는 각은 그래서 요 내용의 그 유명한 바로 삼도성 타덕을 연결시키면 되고 각은 강이 거상이니 그죠? 강이 윗자리에 거차니 상구 강진지 극하여 상구가 강함으로 나아감을 다하여서 유기상이라 그러한 상이 있느니라. 점자 득지 이벌기 사업즉 점치는 자가 바로 이 괴를 얻으면은 자기의 그 사업들을 친다면 사업들에 내가 그 점령하고 있는 땅들에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반드시 위태롭기는 당연히 위태롭죠. 그리고 전쟁한다라고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저쪽에 반발도 있으니까 위태롭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길 것이라. 그래서 길하다. 이들이 정리될 것이 길하고 또 허물도 없을 것이라. 그러나 이 극강으로 그저 지극한 그 강으로서 치소판이 작은 업을 다스리는 것이니 수득정이라도 모름지기 그 발음을 얻더라도 또한 가히 인색할 것이라. 결국은 애초부터 뭐예요? 내가 내 치를 잘 못한 데서 생긴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대신들 사이에 이 반발과 그죠? 이 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나섰고 공자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전공이 동조를 했고 계시도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내용입니다. 거의 되려고 했던 게 결국 맹시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는 내용인데요. 어디에 거기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거기 뭐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본의의 작벌기 사업이라 했고 그죠? 본의에서는 그 사업을 친다라고 했고 정자는 이위 자치 여하오. 그런데 정자는 자치 그죠? 자기가 자치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왈 경시 정전 다 불긍설 실사라. 정전에서는 대부분이 실질적인 사건을 설명한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아니했느니라. 그래서 개의 위 취유라. 그래서 비유법을 그냥 취한 것이고 버르비라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은 여기 나오죠. 그죠? 비하고 그죠? 비성을 타도하고 이겁니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후지류 그 다음에 후성을 타도한 유인이 유가 바로 다 이것이라 라고 표현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각이라라는 것도 뒤에 다 설명된 내용이고 각과 관련해서 저기 맨 마지막 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면 쌍호후시왈 진기각의 각이라고 하는 것은 저 천풍국괴에서도 기각이라고 하는 말과 바로 같은 뜻인데 잘못된 뜻인데 다 뭐냐면 강상지 상이라 천풍국 여기도 역시 강이니까 그죠? 뭐야 다 강상의 그죠? 강상의 뜻이라 상구는 여구사와 더불어서 개부정하니 그죠? 다 바르지 못하니 다만 한 가지로 말하기를 둘 다가 다 뭐냐면 정렬아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에는 정렬아 표현했고 하나는 정인이라. 지금 여기 상구에서는 정인이라 표현했고 구사에서는 정렬아라고 했으니 개운수정 비록 바르더라도 오히려 위태로움이 있고 또 오히려 인색함이 있으니
황부정호아 그저 하물며 그 바르게 하지 못함에야. 그래서 항상 발음이 중요한데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이제 뒤늦게 바로 잡으려고 하더라도 오히려 위태롭고 인색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경계지의 라 그죠? 경계하는 뜻이라. 아니 또한 심절의라 아주 심히 그죠? 간절하게 하신 말씀이라 표현했고 이건 뭐 읽으려고 한 내용 아닌데 보니까 그 다음에 상활 유용 벌읍은 도 미광야 일세라. 도가 빛나지 못하기 때문이라. 실은 진귀에 밝게 빛나야 되는데 밝다라고 하는 거 아까 자소 명덕 밝은 덕으로서 다스려야 되는데 도지 이 덕이 아니라 도지 이 정으로 한 것이 되겠죠. 정으로 하고 재지 이 형으로 했기 때문에 했던 이 말씀입니다. 원래 여기에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귀의 자소명덕의 밝은 덕을 밝혀야 되는데 그게 다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서 도미광야라 했고 유용 벌읍이면 그래서 유라는 말 쓴 것도 이어서라는 여기서 유가 나오죠. 불괴 자체가 이미 유라고 한 계속 이어서라고 하는 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벌용용 기득길이 무구이요 그죠? 이미 길함을 얻고 또 무구하고 그런데 무구한데 다시 운 또 정인이라고 한 것은 정도 미광대야니 그저 바른도가 빛나고 크지 못함이니 이 정리이 얹으면 정리로서 바른 이치로서 말한다면 우가린야라 더욱 그죠 가히 인색하니라. 부도 기광대즉 무릇 도가 이미 광대하다면 무부중정이니 중정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안유과야리요 어찌 허물이 있겠는가. 금리 과강 자치하니 이제 과강하면서 스스로가 다스리는으로써 하니 수유유공이라도 수유공의라 모름지기 공은 있느니라. 그러나 기도 미광대라 고로역 가리니라. 성인언 진선지 도라. 바로 성인께서 선을 다하라는 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러니까 공자도 그래서 일단은 정사로서 칠 건 치고 법으로서 해결할 건 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한 두어 개만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건안구시왈 비일중지 신이 그저 일중의 때가 아닌데 강상궁이 부족이 희천하도 미광야라. 그런데 강으로서 저 위에서 다 하였는데도 좋기서 천하를 비추는 도가 부족하니 이것이 바로 미광이라. 그러므로 유용벌읍이 이라. 그죠? 그래서 이로써 바로 읍을 치는 것일 뿐이니라. 약부 족이 희천하즉 그런데 무릇 도가 족하여서 도가 족히 천하를 비추게 된다면 무사불복이라. 이거는 뭐 생각함에 복종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상하벌읍지 유리요 어찌 그죠? 오히려 어찌 읍을 치는 이런 것이 있겠는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건안구시왈 상양체 그 위에 있는 양체는 그죠? 다시 말해 상구의 그 양체는 본광이 사거기응이니 본래는 빛남으로서 저 사가 본래는 빛남이고 그 다음에 사로서 그 응함에 거쳐 하니 양부득용이라. 그런데 양을 얻어서 쓰지 못하니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구하고 구사가 되니까 그런데 그 양을 얻어 쓰지 못함으로 도미광야라. 이를테면은 여 술의 둔께는 바로 음미 그저 술의 둔에서 그 술의 둔께의 음은 위 초구 소거고 초구가 처음에 거쳐하고 그 다음에 술의 둔의 술의 둔이죠. 그러니까 술의 둔께는 전체적으로 지금 자 음의 상인데
음해상인데 여기가 된 뭐 있잖아. 초구가 거처하는 바가 되고 어디에요? 말이 좀 이상하다. 도미광예라 술의 둔 음이 초구가 거처하는 바 택지 취께는 이상하다. 택지 취께는 그 다음에 구사 여기고 택지 취께는 구사가 되고 둔꾀의 음은 둔꾀 음 맞죠? 글자가 둔꾀의 음은 술의 둔꾀 초구가 거처하는 바가 되고 이것도 아닌데 고로 도비광예라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취꾀의 음은 취의 음은 구사가 거처 아니요 근데 취꾀도 여기도 다섯 번째가 다 양이잖아 그죠? 아 둔께 아닌데 이것도 뜻이 구사가 되고 그러므로 구호는 다 미광언지라 이게 지금 뭐 뜻이죠? 저기 둔께에서 주요는 이렇게 그게 될 텐데 지금 그죠? 둔께의 주요는 지금 초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택지 취께의 주요는 모인다라고 지금 여기를 둔 것인데 그래서 여기 다 구호가 되잖아요, 그죠? 구호는 원래 그래서 그 발음 뭐예요? 빛나지 못한다라고 해서 미광이라라는 말로 썼고 또 진꾀는 진야인데 유진이 상행야라 그래서 괴의 전주 오직 그다음에 만약 유진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으로 하여서 뜻을 삼았는데 그래 다 맞는데 문제는 쟤네들 둘인데 취계 구사 대기를 무고하고 구호에 대해서는 취재 그저 미광예라 다 미광이라 표현했고 음이라고 한 말을 이거 일단 음은 빼놓고 얘기합시다 그죠? 일단 음은 빼놓고 하면은 나머지 얘기는 다 얘기가 되고 그래서 유진이라는 것을 주장으로 해서 뜻을 삼았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입니다. 608쪽의 첫 번째 줄 그 다음에 지금 진괴 6효에서 네 번째는 그죠 네 번째는 원래가 유인데 음인데 그죠 그 음이고 그런데 두 개의 강이 그죠 두 개의 강 6효의 사유와 그 다음에 상구의 두 강이죠 두 강이고 유고의 1유가 바로 사로부터 와서 올라가서 이건 풍직 관계를 가지고 표현한 건데 하여튼 올라가서 풍직관으로부터 올라가서 사로부터 올라가서 이미 나아간 것이라 그러므로 가서 길하다라고 했으니 불이롭지 아니함이 없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곰기의 3유는 다 욕진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구사가 이 강건으로서 그 다음에 그저 사이 간자죠. 이간질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사이하였으므로 유진이 석서지 상이고 그죠? 그래서 가로막았으므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석서의 상이 있고 그 다음에 3유와 5유 같은 경우는 3유는 그죠? 3유는 5유와 더불어서 아래의 그 채로서는 가장 가깝고 그 다음에 아래의 두 개의 음들과 그 다음에 두 개의 음들과 접하면서 뜻은 상행이라 그죠? 그래서 접하면서 상 위로 가고자 하는 것이니 그런데 그래서 사가 막는 간이라 능히 이것을 이간질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3요에서는 중용 회망이라 했고 그 다음에 2호에는 제하괴지충 아랫괴 가운데 있으면서 오와의 거리가 조금 점점 더 멀어졌으니 그래서 우기 부득진 그래서 그 나아가지 못함을 근심하였으므로 뭐라고 했다? 진여 수여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초효 같은 경우는 최원 가장 최원어 5에서 가장 머니
당진지 시상하니. 그죠? 마땅히 나아가는데 처음으로 올라가는 것이니. 그래서 그런데 사와 더불어서 시상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상 올라간다 이 뜻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와 더불어서 응하는데 도리어 위 소옥이라. 사가 오히려 누르는 바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진여 최여라. 그래서 나가다가 꺾이는 상이고, 그 다음에 상구 같은 경우는 상구는 이 강으로서 거일괴지 궁, 이 한 강이면서 한 개의 제일 끝에 거처하였으니 무가 진지라. 이제 더 이상 가히 나아갈 수 있는 땅은 없느니라. 그러므로 유진기각. 그래서 제일 끝이라라고 하는 뿔리 있는 상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시 한번 본다면은 그 조시가 말한 바대로 자 뭐라고 했느냐면은 진꾀의 진꾀의 그 삼요가 다 유순하면서 곤책이므로 초요와 이효는 길하다라고 했고, 삼요는 뉘우침이 없어진다 했고, 사요는 사요와 저 상구는 양으로서 부당히 그저 마땅한 자리가 아니니 그러므로 위태롭다라고 하는 여라고 했고, 제일 위에서 상구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라고 했고, 오직 오만이 유로서 명거 밝은 그 밝게 그죠 유로서 밝게 존 위에 거처하니라. 그러므로 왕길 가면은 길하고 무불리하라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각각 효에 처한 위치에 따라서 양이냐 강이냐 정이냐 부정에 따라서 각각 이렇게 표하는 말들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 그 내용은 나 혹시 찾아보다가 생각나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